자, 이항정리의 활용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1번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나와요. 파스칼의 삼각형. 자, n이 1, 2, 3, 4, 5일 때 a 플러스 b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이항 계수를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n이 1일 때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썼는데 오른쪽 보시면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개수가 1하고 1이잖아요. a의 개수도 1이고 b의 개수도 1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자, 1 컨비네이션이요. 1에서 이제 뭐 a를 하나도 안 뽑았다. b를 하나도 안 뽑았다. 그 다음에 하나 중에서 b를 하나 뽑았다 해서 1 컨비네이션 0도 1 컨비네이션도 1이다.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얘를 계산하면 이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a 플러스 b에서 n이 2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제곱인데. 자, 여기서 개수만 본 겁니다. a 제곱의 개수가 1이고 a b의 개수가 2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a 제곱의 개수가 1이고 a b의 개수가 2고 b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의 개수가 1인데 요건 이 중에 두 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뽑은 거죠. 가운데 거는 두 개 중에서 b를 하나 뽑은 거고, b 제곱의 개수는 둘 다 b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개수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식의 개수도 1, 3, 3,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개수도 이렇게 개수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이항 정리를 이용하시면 3 컨비네이션 0에 3 컨비네이션 1에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하시면 얘네들의 특징을 발견을 한 거를 이제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 1이죠. 이렇게 더하면 2가 되고요. 자, 1하고 2가 있는데 이렇게 1하고 2 더하면 3이고 2하고 1 더하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하고 3 더하면 여기 6 나오고 3하고 1 더하면 여기 4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요런 큰 삼각형에서 역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면 이 가운데 게 그 다음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밑에 거의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n-1 컨비네이션에다가 r-1 n-1 컨비네이션 r을 두 개를 더해주면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성질을 이제 기호로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n-1 컨비네이션 r을 더해주시면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식을 조금 읽어줄게요. 자, 앞에 게 똑같습니다.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져요. n-1이 n이 됩니다. 뒤에 거는 큰 거를 쓰시면 돼요. 자,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큰 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2 컨비네이션 1이랑 2 컨비네이션 2를 더하잖아요. 숫자가 작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걸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2 컨비네이션 1은 2가 되고 2 컨비네이션 2는 1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3이고 3 컨비네이션이 계산하면 3이다 이렇게 돼서 양변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하나하나가 숫자가 작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냐? C 컨비네이션 8에다가 C 컨비네이션 9 해주시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건 큰 걸 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에 교재를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파스칼의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각항의 이항계수의 배열이 좌우 대칭이니까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항계수의 성질인데요. 자, 이항 정리를 활용을 하면 이용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얘가 요런 식이 유도가 될 수 있고 요런 식이 유도가 될 수 있고 요런 식이 유도가 될 수 있고 요런 식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1 플러스 x의 n제곱 해주시면 얘가 n 컨비네이션 0, 그러니까 1 플러스 x를 n번 곱할 거잖아요. 근데 x를 하나도 안 뽑는 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x를 한 번만 뽑는 게 개수가 이렇게 될 거고 x를 두 번 뽑는 게 이렇게 될 거고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고1 때 배운 게 항등식이 있죠. 항등식에서 전개식은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자, 첫 번째 그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x에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x를 1을 대입하면 원래는 여기에 컨비네이션에 x의 n제곱이 곱해져 있었는데 x에다 1을 대입하면서 1의 제곱도 1이고 1의 세제곱도 1이고 1의 n제곱도 1이기 때문에 우변이 어떻게 보이냐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해서 컨비네이션만 남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 좌변 어떻게 될 거냐면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식이 요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가 홀수 제곱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이 홀수일 때 음수가 나오겠죠.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요게 x가 제곱이니까 이때는 짝수고 n 컨비네이션 3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 컨비네이션 n은 1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의 n제곱이니까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여기서 음수 있잖아요. 음수를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r이 짝수인 것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홀수인 거로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r이 짝수예요. 자, 얘네들은 r이 홀수인 것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값이 같다.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유도가 되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하면 1번 돼야 되죠. 요거. 1번은 r이 0부터 n까지 합인데 r이 짝수일 때 합이랑 r이 홀수일 때 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x라고 두시면 2의 x가 2의 n제곱이 되니까 x는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나눠서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얘는 앞에
그 뒤에는 그 R이 짝수인 거, 얘는 홀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2n-1 n이 짝수면은 이렇게 된다. n-1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설명 읽어보세요. 좀 전에 한 내용이고요.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대입해서 한 거고, 얘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증명했는데 뭐 직관적으로는 그냥 홀수 R이 홀수일 때 합이랑 R이 짝수일 때 합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걔네들의 값은 2의 n-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계산이 조금 빠를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내용에 의해서 모든 수의 각 n행의 모든 수의 합은 항상 2의 n제곱이다. 요거 2의 1제곱, 요거 2의 2제곱, 요거 2의 세제곱. 요거는 첫 번째 요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유도가 되겠죠. 모든 개수의 합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키스틱 패턴인데요. 바깥쪽에 1에서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수를 더하면 아래행 안쪽에 하키스틱 모양에 있는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면 합이 얘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넣으면 합이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 컨비네이션 식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하키스틱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식의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n이 1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해서 n의 n-1까지 갔죠. 자, 숫자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자, 앞에 게 커지죠. 뒤에 건 어떻게 되나요? 뒤에 것도 커지죠. 자, 첫 번째는 n하고 r이 둘 다 커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자, 요렇게 더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3 컨비네이션 0이죠. 얘가 4 컨비네이션 1이에요. 둘 다 커지는 요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럼 얘는 n 플러스 1에 n-1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요 모양이 첫 번째 1번이고요. 그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 n하고 r이 둘 다 커지잖아요. n하고 r이 둘 다 커지면 마지막 컨비네이션 마지막 컨비네이션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만 커진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마지막 컨비네이션에서 앞에 거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은 앞에 거만 커져요. 뒤에는 n이 고정입니다. n이 고정이에요. 앞에 거만 커져요. 앞에 거만 하나씩. 그래서 n 플러스 m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자, 그냥 원래 앞에 건데 앞에 걸 n으로 표현할게요. n만 커짐 이렇게 되면 돼요. r은 고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서 다 보기 어렵고 자, 마지막 거에서 마지막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거에서 둘 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1이 커지고 얘도 1이 커져요. 자,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번은 n하고 r이 둘 다 커집니다. 1번 n하고 r이 둘 다 커질 때 마지막 거에서 앞에 거만 커진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거 2번은 앞에 거만 커져요. 앞에 거만 커질 때는
맨 끝에 거에서 둘 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규칙이 요로 가고 여기서의 규칙이 마지막 거에서 요로 간다. 뭐 이렇게 저는 좀 기억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 그 왼쪽에서의 규칙이 엇갈려서 가고 여기서의 규칙이 이쪽으로 간다. 마지막 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외우기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시야값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컨비네이션이 조금 크게 할게요. 이 컨비네이션이 3컨비네이션부터 쭉 시작해서 10컨비네이션 2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풀이대로 하려면 개념 원리처럼 해야 돼요. 교육과정에 따른 풀이는 그거예요.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n-1 컨비네이션 r을 더하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잖아요.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건 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쓰려고 하니 지금 여기서 앞에 게 안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얘가 2 컨비네이션 2에 3 컨비네이션 2인데 이거 쭉 더할 건데 앞에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어떻게 될 거냐면 3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꿔도 되죠. 얘가 어차피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게 똑같고 하나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니까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그 앞에 두 개를 더했더니 4 컨비네이션 3 나왔고요. 자, 요거 순서대로 더하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가 나니까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큰 걸 쓰시면 되죠.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면 돼요. 요렇게 되면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가 나니까 얘는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거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거 큰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하면 C 컨비네이션 2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까지 그 규칙성을 발견하셨다면 요 앞에까지 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C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앞에 게 하나 커지고 뒤에 거 큰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죠? 11 컨비네이션 3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11 컨비네이션 11-3에서 11 컨비네이션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식을 적용을 하시려면 그 처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3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꿔서 값이 똑같으니까 n을 맞춰준 다음에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거 큰 거 쓴다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하키스틱 패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얘네들 두 n하고 r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뒤에 거 r은 고정이죠. 2 다 뒤에 건 2예요. r은. 자, 앞에 게 2하고 3, 4, 5, 10 이렇게 앞에 게 커졌죠. 앞에 게 커졌으니까 여기서 맨 끝에서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커진다 이렇게 하면 요게 바로 나와서 요 작업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나 이게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키스 패턴을 외우시면. 근데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한다고 하면 요 작업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서술형이 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키스틱 패턴을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교재 볼게요. 교재 바깥쪽에 1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의 수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하키스 패턴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1부터 시작해야 돼요.
1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1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확인 체크 보시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1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키스틱 그걸 안 쓰고 그냥 그 조합의 성질 있잖아요.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게 하나 커지고 뒤에 거 큰 거 쓰면 된다로 하시면 돼요. 그거 쓰실 거면. 근데 하키스틱 패턴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1에서 시작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도 우당탕탕 하시면 되는데 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키스틱 못 써요. 79번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커지는 케이스예요. 둘 다 커지는 케이스. 둘 다 커지는 케이스는 1부터 시작하려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R이 0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얘가 1부터 시작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것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7 컨비네이션 5, 그 다음에 8 컨비네이션 5, 9 컨비네이션 5, 1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식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냐 하면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냥 못 구해요. 얘는 뭐가 빠진 거냐면 5 컨비네이션 5랑 6 컨비네이션 5가 빠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요거 쭉 더한 거에다가 요 값이 쭉 더한 것이 나오겠죠. 쓸까요, 한번? 요거에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 5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5 빼면 되겠죠. 자, 앞에 거만 커지니까 맨 끝에서 둘 다 커지면 돼요. 그럼 11 컨비네이션 6이고요. 얘는 1 플러스 5다, 1 플러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커지죠. 자, 2번 얘부터. 자, 1번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커져요. 5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3부터 할까요? 6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둘 다 커지잖아요. 둘 다 커지는 거 하키스의 공식을 이용하려면 자, 여기에 어떤 게 추가가 되어야 되냐 하면 0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4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것 쭉 더한 게 어떻게 될 거냐면 맨 끝에서 앞에 거만 커지면 되니까 9 컨비네이션 6인데 여기서 어떤 걸 빼줘야 되냐면 새로 더한 거 있잖아요. 요거 3개, 요거 3개를 빼주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응용을 해서 밑에 있는 79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커지니까 요게 0으로 만족시키는 넘버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더한 다음에 앞에 걸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항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자, 여기까지는 x세제곱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x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얘가 3부터 시작하니까 3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x 4제곱의 x 세제곱의 개수예요.
그럼 4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x 5제곱에서 x 세제곱에 기수하면 5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서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x 7제곱에서 x 세제곱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7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쭉 더한 게 어떻게 될 거냐면 x 세제곱의 개수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x세제곱의 개수는 3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7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거만 커졌죠. 앞에 거만 커졌고 얘가 1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키스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끝에서 둘 다 커지면 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8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얘는 계산하시면 70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념원리 풀이를 한번 참조해서 등비수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요 풀이도 괜찮은 풀입니다. 자, 필수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 두 번째 나왔던 공식들에 대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7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쭉 더했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 물어봤습니다. 옆에 거를 잘 숙지를 하셨으면 n이 7이다가 나오겠죠. 얘가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1부터 7 컨비네이션 7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얘가 7이 될 거고 얘가 7이죠. 왼쪽에서 요게 7입니다. 여기 7 7, 7, 7, 7, 7 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7제곱 이렇게 될 건데 n의 값 구하라고 했으면 n은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라. 그래서 얘를 왼쪽 걸 보고 0이다 라고 딱 쓰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항계수 할 때는 넘버를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왼쪽 좀 볼게요. 공식. 자, 얘가 이항정렬주 전개하면 얘가 요거잖아요. 요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n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0일 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홀수일 때 플러스 짝수일 때 마이너스 홀수일 때 플러스 짝수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될 거냐면 왼쪽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항상 왼쪽 공식 항상 성립하니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식하고 그 성질에 의해서 나와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요 식이 구하라고 한 식이랑 요 식이 딱 부호만큼만 차이가 나니까 얘를 이항해주면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를 이항해주면 요거죠. 그쵸? 얘는 20 컨비네이션 0은 20 컨비네이션 1에 20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나오겠죠. 해볼게요. 그럼 요게 1이니까 구하는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꼼꼼히 공식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EN 컨비네이션 0에 EN 컨비네이션 2, EN 컨비네이션 4부터 시작해서 EN까지 더한 게 12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0부터 시작했고 짝수만이죠. 짝수만 뒤에 거 아래 짝수만 더한 거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성질 보시면 여기서 짝수만 더한 거죠.
짝수만 쭉 더했어. 짝수만 더 더했어요. 짝수만 더 더한 거. 짝수만 더한 거는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은 따라서 2의 n-1이 128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128이 2의 7제곱이니까 n은 8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 2번 11 콤비네이션 1, 3, 5, 7, 9죠? 그죠? 자, 넘버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얘가 홀수 뒤에 있는 게 홀수의 합이니까 그냥 얘가 2에 11-1이라고 쓰시면 땡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넘버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얘 어떻게 될 거냐면 홀수잖아요. 홀수.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11 콤비네이션 11을 해야 얘가 2의 1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얘는 2의 10제곱이죠. 얘는 1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나와서 1024에서 1을 빼서 102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8번 마지막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주세요.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A 구하려고 해요. 자, 11의 10제곱입니다. 100이죠. 100은 10의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11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10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이항 정리에서 10 콤비네이션 0에 10 콤비네이션 1에 10, 그 다음에 10 콤비네이션 2에 10의 제곱, 10 콤비네이션 3에 10의 세제곱, 10 콤비네이션 10에 10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죠. 그렇죠? 그럼 100의 배수 같은 경우는 100으로 다 나눠 떨어지겠죠. 100의 배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안 생깁니다. 100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만큼이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어디서만 따지면 되냐 하면 여기서만 따지면 돼요. 요 앞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10 콤비네이션 1이고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101입니다. 그럼 101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21의 10제곱을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0의 10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이드를 잡으실 때 이거 숫자를 두 개를 분리를 했을 때 20을 분리한 숫자 둘 중에 하나를 거듭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걔 n제곱 꼴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나머지가 0일 거니까. 자, 그럼 얘 C 콤비네이션 0에다가 C 콤비네이션 1에 20, C 콤비네이션 2에 20의 제곱, C 콤비네이션 3에 20의 세제곱, C 콤비네이션 10에 20의 10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0은 2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0의 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다 나머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 0이다. 2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만 400으로 나눠서 그때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건 1이고
뒤에 거는 10 곱하기 200이니까 200이 될 거고요. 20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400으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더하면 202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항 정리의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건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큰 거 쓴다. 이 공식을 문제 적용하는 거랑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하면 조금 계산이 좀 간단하게 나오죠. 두 개씩 묶어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할 때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R 자리에 있는 것들이 고정되고 앞에 것만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N하고 R이 둘 다 커지는 경우 그래서 그거 나눠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X 세제곱의 개수 뭐 X 5제곱의 개수 이런 거 개수 구하라고 할 때 이항 정리와 하키스틱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합을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100이나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거듭 제곱해서 100하고 400이 나오도록 그 숫자를 분리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조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